요즘은 공부하는 뇌생남이 인기다. 카페 메뉴 공부하는 남자들 카공남입니다. 저희 방송은 샤롯스길에 위치한 카페를 탐방하면서 이 카페 메뉴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메뉴들을 맛보면서 카페 메뉴를 공부하는 SUB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공남 진행자 김재윤, 최석현입니다. 저희의 컨셉이 카페 메뉴 공부하는 남자들인 만큼 학교 수업처럼 교시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또 다른데요. 오늘 첫 수업 1교시에서는 커피의 로스팅 정도와 가공 방식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인 2교시에는 배운 방법으로 내려진 커피를 직접 시음해보는 수업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커피만 마시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카페의 대표 디저트들도 함께 맛을 볼 건데요. 마지막 3교시에는 저희가 맛본 카페 디저트들과 어떤 커피들이 잘 어울리는지 카페 메뉴 페어링 수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메뉴 페어링 조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1교시 수업을 들으러 가보시죠. 카공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카페는 바로 슬리핑 피쉬라는 매장입니다. 샤롯스길 메인거리 바깥쪽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카페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밖에서 보면 사실 아기자기한 카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생각보다 넓은 실내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차분하고 편안한 이 분위기와 아주 딱 어울리는 장소 같습니다. 인테리어랑 지금은 촬영 때문에 노래를 줄여놓긴 했는데 평소에 흘러나오는 노래도 요즘 감성에 되게 맞아서 세련된 느낌도 나더라고요. 저희 이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 화이트 컬러와 실제로 의자들은 우드 컬러잖아요. 그쵸. 이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우드 의자도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은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들이 하얗다 보니까 실내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촬영 시간은 가게에 손님이 많을 때를 피해서 밤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답사차 찾아온 평일 낮이나 저녁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TMI를 드리자면 이 카페의 인터넷 연결이 또 빠르다고 하고 또 몇몇 자리 밑에는 콘센트가 배치되어 있어서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충전하면서 작업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사장님 또한 별도의 멀티탭 같은 전자기기들을 꽂아주실 정도로 노트북 작업이나 또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한 카공에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메뉴를 한번 주문해 볼까요? 저희가 오늘 맛볼 커피는 우선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름이 무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워시드.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 발음하는데 꽤나 먹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뉴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메뉴 이름은 케냐 AA 리에리 워시드라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데요.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유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1교시 때 모두 설명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먹을 디저트는 총 3가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죠. 크렘 브릴레와 바스크 치즈케이크, 마지막으로 휘낭시에까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도 커피와 디저트를 페어링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치 않게 메뉴들을 좀 많이 시키긴 했거든요. 절대 사신 방송이 일단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두 공익을 위해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커피보다는 음료파이긴 한데 오늘은 한번 제대로 커피의 맛을 음미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윤 씨 평소에 커피 즐겨 드세요? 저는 사실 대학교 와서 처음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오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도 사실 친구들은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차를 마셨습니다. 차요? 네, 차를 마시면서 홍차, 둥글레차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잠을 달랬고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는 마신 적이 없다가 대학 와서 처음 커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커피의 맛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커피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카페인 먹으면 잠 못 잔다, 키 안 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카페인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서 커피를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안 마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오고 나서 커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커피 마실 때 우유를 탄 라떼 그리고 그곳에 다른 달달한 시럽 같은 걸 넣은 베리에이션 커피를 주로 마시거나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 쓴맛이 좀 덜한 콜드브루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커피의 맛을 좀 제대로 알고자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정확하게 알고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시죠. 커피 수업이어도 수업은 수업이어서 그런지 좀 졸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사실 거부감이 오긴 하지만
또 저희가 좋은 메뉴들을 페어링 해드리고 선정해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수업 들어보시죠. 네, 또 커피 마시면 또 이 잠도 좀 깨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공부할 때 한 잔, 친구와 수다를 떨 때도 한 잔, 밥 먹고 또 한 잔. 커피는 우리 일상에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빠르게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는 편 같습니다. 그쵸. 이게 커피가 정말 자주 마시면서도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막상 알아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마시는 부드러운 라떼, 편의점에서 손쉽게 사 마시는 캔커피, 그리고 집에서 타 마시는 믹스커피까지 이 커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각각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혹시 커피를 볶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본 적은 없는데 이 카공을 하다 보면 또 커피 볶는 소리도 나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로스팅하는 걸 자주 본 적은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생두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점점 갈색으로 진하게 변하고 고소한 향이 점점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에는 저희가 함께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이 커피의 로스팅 정도와 가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커피 로스팅, 말 그대로 로스팅, 커피를 얼마나 오랫동안 볶느냐이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볶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의 맛과 향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로스팅 단계 몇 가지를 석현 씨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약한 로스팅부터 가볼까요? 약배전입니다. 가장 연하게 볶은 상태인데요. 원두 본연의 신맛과 꽃향기 같은 향미가 살아있죠. 바디감은 보통 가볍고 과일 같은 산미가 강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중약배전입니다. 약배전보다 당연히 좀 더 강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약배전보다 조금 더 볶아진 상태라고 하고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약배전보다 훨씬 더 조화롭다고 합니다. 흔히 스페셜티 커피에 많이 사용하는 로스팅 정도라고도 불립니다. 세 번째는 또 중배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로스팅 정도입니다. 신맛과 단맛 그리고 쓴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캐러멜 같은 단맛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마시는 드립커피나 아메리카노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죠. 중강배전은 쓴맛과 스모키한 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로스팅 방식과 다르게 신맛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초콜릿 같은 묵직한 단맛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에스프레소용 원두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로스팅이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한 축이라면 다음으로 가공 방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공 방식은 생두에서 커피 원두를 직접 얻는 과정인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워시드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장 깔끔한 방식입니다. 원두를 물로 세척하면서 과육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덕분에 원두 본연의 맛과 산미가 선명하게 살아난다고 하네요. 또 라이트한 바디감과 깨끗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식은 내추럴인데요.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키는 방식입니다. 원두가 아무래도 과육이랑 같이 발효되면서 단맛이 극대화되는데요. 베리류 같은 과일향이 강한 커피가 바로 이 방식으로 가공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디카페인 슈가케인 방식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사탕수수에서 얻은 천연 에틸 아세테이트를 사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고 또 원두의 맛과 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커피 본연의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카페인이 적어서 늦은 밤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아까 커피를 대학 와서 처음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디카페인 슈가케인 방식이 좀 끌립니다. 왜냐면 늦은 밤 저는 커피를 마시면 진짜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인데 이 방식을 사용한 커피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단맛 굉장히 좋아해서 재윤 씨랑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스팅과 가공 방식만 알아도 커피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겠죠? 다음에 커피를 고를 때는 로스팅과 가공 방식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딱 맞는 커피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커피는 이렇게 원두 자체의 맛과 향에 집중을 해서 직접 내려 마시는 커피도 있지만 가루로 되어 있는 커피 믹스나 혹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내놓는 커스텀 커피도 있죠. 네, 우선 커피 믹스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커피 믹스는 그 편리함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의 자취방 필수템으로 불립니다. 커피 믹스는 인스턴트 커피, 프림, 설탕 이 세 가지가 한 포 안에 모두 섞여 있는데요. 따뜻한 물만 있으면 10초 안에 뚝딱입니다.
맛의 특징은 아무래도 프림과 설탕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강합니다. 드립커피나 에스프레소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쓴맛보다는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이 주를 이뤄서 쓴맛의 거부감이 강하거나 혹은 커피를 처음 접하는 분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커피라고 하네요. 또 대중적인 맛인 만큼 요즘은 여러 카페에서도 커피 믹스 스타일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커피에서는 쓴맛보다 단맛이 강조되는 메뉴가 대중의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타겟팅해 여러 카페에서 커스텀 메뉴를 판매하고 있고 또 카페마다 유명한 메뉴나 조합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들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바로 실습 단계인 2교시로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저희 앞에 메뉴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리핑 PC에는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름부터 너무너무 특이하다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저희 앞에 놓여있는 커피 중에 하나의 이름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워시드라는 커피가 있는데 감도 사실 정말 안 잡히시죠?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티오피아는 커피 발생지로서 이 커피의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요. 커피를 현지어로 분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라는 표현은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 바로 카파에서 유래되었고요. 이곳의 지역명이 다른 나라로 점차 전파가 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로 변형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카파는 에티오피아의 지역 중 하나인 거죠. 그럼 카파 커피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가체프는 무엇이냐? 예가체프는 에티오피아 남부 사다모 현안의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지어로는 비옥한 땅을 뜻하는 이르가체페로 불립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커피가 생산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천혜의 환경과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독특한 단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커피 애호가들은 예가체프를 커피의 귀부인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석현 씨 먼저 맛을 한번 보시죠. 먹어볼까요? 여기 테이스팅 종이가 있는데요. 앞서 배운 내용을 포함해서 표현하면 볶음은 중배전, 가공은 워시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까 중배전으로 볶은 커피에서는 신맛, 단맛, 쓴맛이 어우러져서 나고 워시드 방식으로 가공했을 때는 원두 본연의 맛과 산미가 살아있다고 배웠는데 설명을 듣고 마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저도 재윤 한번 씨도 마셔보겠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먼저 와인처럼 향을 먼저 맡고 네.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많이 커피를 마셔본 적은 없는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산미가 좀 있는 신맛이 좀 나고요. 그리고 향에서도 캐러멜 향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캐러멜 향이 나네요. 저도 냄새 한 번만. 제가 아까 맛만 봐가지고. 어떻죠? 좀 단내 나는데요? 그래서 단내가 좀 나죠? 캐러멜 들어갔네 이거.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커피를 리뷰를 해보았고요. 네. 두 번째 커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메뉴는 케냐 AA 니에리 워시드입니다. 이 케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케냐는 세계 3대 커피와 견줄 만한 커피로 거론될 만큼 풍부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커피 생산지입니다. 케냐 정부의 적극적인 커피 산업 육성으로 케냐의 커피 산업 인프라와 품질 관리 및 관련 연구 활동은 매우 수준이 높다고 하고요. 또 특유의 산미와 균형 잡힌 밸런스로 인해서 좋은 커피로서의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냐 AA. 저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커피를 잘 모르는데도. 그리고 이 케냐 AA는 케냐 협동조합에 소속된 소작농에게서 수확되며 수확 당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팩토리로 옮겨져 가공이 진행된다고 해요. 회원 농장들은 일반적으로 약 200에서 500그루 정도의 커피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농부들은 항상 잘 익은 체리를 수작업으로 직접 선별해서 수확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케냐 AA 커피도 한번 저희가 시음을 해보죠. 그럼 저부터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보다는 약간 좀 달달한 향이 좀 적고요. 뭔가 목 넘김은 비슷하지만 산미가 훨씬 덜한 느낌입니다. 한번 석현 씨도 시음해 보시죠. 제가 아까는 뭘 모르고 그냥 맛부터 바로 봤는데 저도 향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죠? 여기는 아까랑
비슷하게 단 냄새가 나는데 아까는 좀 캐러멜 같았다면 이번에는 좀 주관적인 판단인데 초콜릿 향? 초콜릿 향. 네,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맛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확실히 쓰네요. 그쵸, 아까보다는 좀 쓰죠. 네, 써요. 아무래도 쓰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배운 이론대로라면 이 로스팅 정도가 약배전보다는 좀 강배전 쪽으로 많이 볶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또 해봅니다. 마침 여기에 카드에 써 있는데요. 실제로 더 강한 로스팅인가요? 안 써 있네요. 안 써있나요? 네, 로스팅 정도는 써 있지 않지만 합리적 의심으로 많이 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내면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사실 저는 커피를 구별해서 잘 먹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 산미와 바디감은 좀 와인에서 많이 연상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맞아요. 석현 씨도 산미랑 바디감을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산미 바디감 저도 재현 씨가 얘기한 대로 와인에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원래 와인 맛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와인 시음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20종류 넘는 와인 마시면서 아, 산미가 이런 거구나, 바디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감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좀 산미나 바디감 같은 게 와인에서 축적된 약간의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경험으로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는 아직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커피보다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데요. 와인에서 의미하는 이 바디감이랑 산미가 커피에서 의미하는 바디감이랑 산미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지금 느껴보니까. 우선 저도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입에서 산미감이 조금은 들었지만 아까보다는 덜했다. 그리고 석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쓴맛도 있었고요. 또 초코 느낌은 사실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했지만 달달함은 아니었다. 캐러멜 같은 달달함은 맞아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바디감이 진한 거가 캐러멜이 아무래도 초콜릿보다는 향이 좀 연하고 맛도 좀 연하잖아요. 바디감 진한 게 아무래도 좀 더 진한 맛을 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진한 향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 이제 달콤한 디저트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디저트는 이 슬리핑 피쉬의 대표 디저트 메뉴인데요. 이곳의 대표는 동시에 사실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저트들입니다. 바로 휘낭시에, 그리고 바스크 치즈케이크, 마지막으로 크림 브렐레인데요. 먼저 맛을 보기 전에 이 디저트들의 각 특징들이랑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휘낭시에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작은 구운 과자로 보통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여기도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19세기 프랑스 금융가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름인 휘낭시에는 금융인 또는 부자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왜냐고요? 금괴 모양을 이렇게 닮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좀 썰려 있는데 원래 그냥 모양을 보면 되게 금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왔는데 휘낭시의 핵심 재료는 베르누아 제트, 즉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는 갈색 버터라고 합니다. 덕분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자랑하죠. 또 한 입 베어물면 아몬드의 고소한 향이 퍼지는 것이 또 휘낭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 괜히 또 금괴라고 하니까 더 비싼 맛도 날 것 같고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한번 맛을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맛을 보시죠. 아, 이거는 커피 아니니까 향은 안 맡고 바로 먹어볼게요. 다른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또 이거 한번 해야죠. 확실히 달아요. 네, 재윤 씨가 얘기한 대로 맛이 굉장히 달아요.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포장으로 주문하면 휘낭시에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매장에서 먹으면 답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4조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별 모양 스틱과 함께 주시네요. 네, 다음은 바스크 치즈케이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치즈케이크와는 살짝 달라요. 외관이 좀 다르게 생겼죠. 겉이 갈색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이게 탄게 아닙니다. 탄게 아니고 뭐죠? 네,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지역인 바스크 지방에서 탄생한 치즈케이크입니다. 뉴욕 치즈케이크와는 좀 다르게 바닥에 크러스트가 없고 표면이 검게 그을린 게 좀 특징이에요. 사실 처음 보면 저희 재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태운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을린 겉면이 바로 이 케이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빠르게 구워내기 때문에 속은 부드럽고 또 크리미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이 겉은 캐러멜화 되어 있어서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낸다고 하네요.
또 원통형 틀에 크림치즈를 넣어 굽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 진한 크림치즈의 풍미와 달콤 쌉싸름한 맛이 조화로운 디저트죠. 저도 처음에 겉을 보고 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겉부분을 보면 탄 듯한 생김새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을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고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 구워서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면 아래쪽에 빵이 얇게 깔려 있고요. 케이크 옆쪽과 이 위쪽 또한 아래쪽과 연결돼서 얇은 빵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빵이 굉장히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요? 적당히 맞추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깔린 빵이 상당히 얇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석현 씨도 맛을 한번 보시죠. 어우,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아직 포크질이 좀 서툴러서. 아, 역시 맛있네요. 이게 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먹으면 약간 모카밤 맛이 나네요. 네, 좀 바삭바삭하죠. 네. 네. 이렇게 몇몇 치즈케이크의 경우 포크로 조각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치즈가 굳어 있는데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크림치즈가 부드럽게 갈라지고 식감 또한 사실 지금 입에 물고 있어요. 입에서 녹는 느낌으로 부드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취향으로는 상당히 극코인 디저트입니다. 아, 그럼요. 저 사실 답사 때 매번 먹었는데 또 먹어도 맛있네요. 이렇게 수분이 적어서 치즈 밀도도 높고 꾸덕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말라서 그런지 빵의 식감이 마치 마른 쿠키 같기도 해요. 재윤 씨도 그랬나요? 네, 좀 마른 쿠키에다가 정말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훨씬 두껍게 쌓여있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조화가 좀 더 알맞지 않나 약간 싶습니다. 단짠단짠의 식감 버전? 부드럽고 바삭바삭? 네. 부바부바? 네, 그럼 다음 마지막 디저트. 이거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디저트가 가장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또 인기가 있는 디저트거든요. 바로 크림 브렐레라고 하는 디저트인데요. 사실 제가 이 크림 브렐레를 처음 접한 거는 상당히 최근입니다. 이곳을 사전 답사할 때 먹은 게 제 첫 경험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두 번째 경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크림 브릴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로 태운 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닐라빈을 넣어 만든 크리미한 커스터드 위에 설탕을 이렇게 솔솔 뿌리고 토치로 카라멜화 시켜서 바삭한 캐러멜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디저트는 17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했으면서 또 크리스피한 캐러멜층과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스푼으로 살짝 두드려서 바삭한 맨 위에 설탕층을 깨고 또 부드러운 크림과 함께 즐기는 순간이 바로 이 크림 브렐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겉은 크리스피해 보이지만 안은 상당히 촉촉하고 또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한번 맛을 보시죠. 어우, 좋습니다. 석현 씨가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맨 위 설탕층을 깨주시고요. 약간 광석해는 느낌인데요? 어떠신가요? 약간 바삭한 소리가 전 들리거든요. 들리세요? 네. 맞아요. 우선 이렇게 크림 브렐레 맨 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설탕막을 깨보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다른 크림 브렐레와 비교했을 때 설탕막의 두께가 좀 얇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드럽네요. 맞아요. 재윤 씨 평 남길 동안 저는 한 입만 더 먹겠습니다. 위에 있는 설탕층이 굉장히 달달하고 안에 있는 계란은 마치 에그타르트 아시죠? 맞아요. 에그타르트 속에 있는 계란을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에그타르트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요즘 유행이죠. 에그타르트 계란 부드럽죠? 맞죠? 겉에 있는 빵 부드럽죠? 맞죠? 텍스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 크림 브렐레에는 겉에 바삭한 층이 있기 때문에 텍스처도 챙기고 또 부드러운 식감도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얘도 아까 말씀드린 바스크 치즈케이크랑 비슷하게 부드러운 맛이랑 바삭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져서 네. 네, 어우러져서 너무 좋죠. 어우러져서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네, 조화롭죠. 손이 가는 맛이네요. 네. 덧붙이자면 여기 옆에 있는 진열장에 냉장 보관돼 있어서 그런지 설탕막 안쪽의 커스터드는 먹었을 때 약간 시원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진열장에서부터 담겨있는 그릇이 이 그릇이거든요. 이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포장은 아마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직접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휘낭시에 그리고 바스크 치즈케이크, 마지막으로 크림브렐레 세 가지 디저트를 맛봤는데요. 세 가지 디저트 모두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카페에서 디저트를 고르실 때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떠올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디저트들을 먹을 때마다 이 특징들이나 유래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고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지막 교시입니다. 저희가 오늘 먹어본 메뉴들 중에서 가장 알맞는 조합을 페어링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메뉴 페어링 시간입니다. 우선 저희가 먹어본 디저트 3개 중 2개의 메뉴인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크림브렐레를 기준으로 잡고 어울리는 음료 2가지를 이 중에서 매칭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브렐레가 좀 달달하고 좀 더 크리스피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로서는 바디감이 좀 더 있었던 케냐 AA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달면 달수록 쓴맛이 강한 음료수로 중화를 시키는 게 더 조화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젤시의 조합이 가장 좋은 매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페어링은 이렇게 치즈케이크와 예가체프 커피, 그리고 크림브렐레와 케냐 AA. 네, 이렇게 2가지 메뉴를 페어링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카페를 방문하게 된다면 한번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조합으로 디저트와 커피를 맛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을 또 해드립니다. 아, 조심스럽게 아니고 강추드립니다. 네, 저도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샤로스길에 위치한 슬리핑 피쉬라는 카페에서 메뉴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커피 제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까 어서 다른 커피들도 또 맛보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아,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커피가 그냥 쓰다라는 생각도 버리게 되었고요. 그럼 저희 1회차를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와서 처음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왜 어른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또 커피의 맛을 아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 카공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 학교 근처나 서울 곳곳에서 공부하기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장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카페에서 마시는 음료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이렇게 좋은 조합을 찾는다면 카공이 공부와 여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방문할 샤로스길에 숨겨진 카페 맛집이 2군데나 더 남았다니 개인적으로도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는 2회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공남 진행자 최석현, 김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짠하고 끝낼까요? 좋아요.